큰 그 변화가 느꼈던 게 그 도면에 공간지에서는 그 배치도에 굉장히 바로 눈에 띄는 건 이 기둥이 안 박혀 있어요. 하얀 메스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그 가령 틀어진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간지에서 이게 책으로 나오면 그 사이에 답사를 더 한 거예요. 하신 거예요. 그 보니까. 그래서 그 잡지 때는 기둥을 간격이라든지 이걸 확인을 못 하셨는데 책에서는 다 그게 확인이 됐고. 그리고 조인국 씨가 그 배치도 이렇게 나온 것도 내가 하면서 그 후에 그 책을 내가 막 받았거든. 저 봤단 말이에요. 이게. 아, 그러면 공간지 연재할 당시에는 정인국 선생님 책을 못 봤던 아, 거예요. 아, 아. 그러면 이 기본적인 이 왜 메스 도면들이 있어요. 공간지에 이렇게 약간 좀 거친 거칠게. 박스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거는 그러면 선생님이 가셔서 이렇게 어쨌거나 그것도 그때는 현장에서 그 이렇게 현장에서 일일이 다 그것까지는 못하고 예. 되게 개략적인 개념으로 왜냐면 일일이 다 그것까지 실제 푸고 기둥이까지 하는 작업이 너무 힘들어서 그 후에 또 가서 오고 또 가서 오고 자꾸 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배치도가 후리한데 이걸 정확하게 이걸 자로 맞춰서 하니까 이걸 각도로 정확하게 해서 하면은 정확한 거로 오해를 받을까봐 프리핸드로 그려진 도면이 많다고. 또 한 가지 이제 책에 굉장히 그 왜 종합 그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차트가 정인국 선생님의 그 책이 한번 거친 다음에 이렇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지에는 이게 공간이 나오기 어려운 것이 정인국 선생님의 책이 중간에 개입해야지만 네.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그래요. 그런 상황이었네요. 그 내가 많이 인용한 거는 이 뭐 통도사든지 해이사든지 하는 그 배치도를 그 후에 그 인용을 했어요 여기서. 그러면 외서의 경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참고문은 뒤에 나와 있는 이 외서들이요. 지금 스파이럴겐도 그렇고 저번에 말씀하셨던 노먼 카버 네, 책들, 노먼 그다음 카버. 필립 테일들 이런 것들은 이거는 공간 연재 당시에는 이미 다 확보하고 계셨던 다 거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서들은 이미 공간 하실 때 다 그 확보돼 있었고 보고 계셨던 것들이고, 그러면 중간에 그 공간지에서 이쪽 책으로 간 사이에는 가장 중요한 걸로는 정인국 선생님 책. 또 그리고 이제 우리 보는 관점이 그 전에만 하더라도 양식론에서 사람들이 그냥 그 말하자면 주요 공간이지 메이저 스페이스의 그 사찰의 공간의 구성이 1탑이냐 2탑이냐 뭐 예, 예. 이런 것만 가지고 쭉 분류가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했지 그 딴 얘기들이 그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물론 하지만은 그 후에 또 딴 것이 더 중요한 것들이 많지 않겠는가 하는. 그래서 그 옛 것들을 자꾸 이렇게 난 저 전체적인 구성적인 거, 그러니까 진입공간에서 보통 그 전체적인 그 이런 개념들을 그 넣은 거죠 말하자면. 그 요시노부 아시하라의 그 건축의 공간은 당시에 그 국내에서 이렇게 저 책이 돌아다니고 있었나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거를 이 공간 할 때 저기 갖고 계셨어요? 공간할 때 내가 그때는 다 봤던 것 같아요. 그 책을 미리 다 보고 내가 그 부분 때서 제가 자꾸 제일 인식되는 거는 원텐 시오리를 얘기한 거가 제일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내부 공간에서 느끼는 공간감하고 외부 공간은 한 10배, 10배 네. 크기로 달라진다.
차이는 그렇게 몇 배라는 건 나는데 과연 그게 10배까지 가겠느냐 하는 거는 조금 의문적으로 보여지더라고요. 불국사에서는 그걸 느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당히 친밀감을 낳은 공간의 크기는 수라의 책에도 다 나와 있거든. 그 개념하고 거의 뭐 내가 보기에는 같은 저건데,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우리나라에서도 이해가 가더라고. 그거 공간의 크기에 대해서. 근데 크기라는 거는 어디서 중요한 건물을 보느냐 하는 거를 관심 있게 사실은 봤거든. 그래서 그거를 내가 그걸 인용을 해서 한 거는 없어요. 그렇게 개념을 근거하고 좀 보려고 해봤지만은 조금 의심은 원텐까지는 아닌 것 느끼고 나서 그걸 구체적으로 그걸 적용을 안 했어요. 교수님께서 일본인 관학자들이 지와리에 관심이 많아서 그거를 기준으로 한국 건축의 배치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그 설명은 주로 일본의 고대 도시들, 뭐 나라교토 거기를 연구하면서 생겨난 연구 방법론인데 그걸 이제 한국에서 하려고 하니까 경주 이런 쪽은 좀 맞겠지만 불국사는 다른 데서 이제 안 맞는 것에 선생님이 이제 불만이랄까 뭐 그걸 느끼시고서 이제 한국 건축 공간의 특성을 이렇게 찾아 나가시게 된 고지점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것 좀.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대 건축의 유형이 거의 저거밖에 없어요. 불국사 정도밖에. 그 이외에는 그냥 해랑으로 둘러싸여 있는 사찰이 거의 없고, 그리고 다 그 후에 베껴버렸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베끼면서 책에서도 들고 일본 사람들도 보면은 1탑에서 왜 2탑으로 됐냐 하는 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연구들이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도 인문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에 나는 조금 거꾸로 봤거든. 인문적인 개념이 먼저가 아니다. 2탑식으로 되는 거는 2탑식이 되니까 앞에 딱 가리니까 시각적으로서 이게 안 맞아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탑이 2개로 놔야 된다 해가지고선 분리됐잖아요. 근데 그 분리된 거를 2개를 시키려니까 거기에 대한 이론적 그 배경을 추구하려고 일본 사람들은 상당히 연구를 했더라고요. 이걸. 난 그거보다는 건축은 자꾸 베킹이나 개념은 먼저 시각적인 거라든가 우리가 보는 식의 개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거다. 그렇게 자꾸 내 마음으로는 그렇게 가졌었거든. 음양오행설에 의해서 딱 중앙에 있어 배치하는 개념은 그거는 초기 당시에는 그렇지 우리나라 저거는 거기서 다 벗어났잖아. 이게 한계가 내 분야, 얘 분야, 또 여기서 볼 때 요거의 부수냐 뭐 한계가 굉장히 애매해요. 이 한계가. 결국 화엄사에서 본 거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모든 그거는 다 연관돼 있다. 종속적인 것도 있고 뭐 성격들 그 연관성이 있다는 불교의 개념이거든. 그 화엄.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하나 다 엮여져서 하나의 어떤 통일된 뭐를 추구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하나가 절대적인 게 아니고 하나하나는 그 중에 하나다. 그런 식의 이 불교의 화엄경의 개념들이 화엄사 설명할 때 귀히 이해가 가더라고. 그렇게 설명해서 그거를 난 어떻게 봤냐면 화엄사는 그러한 개념에 의해서 배치가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런 게 몸속에 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에 은연중에 다 그거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더라.